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전산세무회계 이론 시험을 대비하여 잘 나올 만한 시험 문제를 요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험생이신 분들이 기출문제 이론을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회계 담당자라면 부가가치세법 실무를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같이 공부해 볼까요? 올해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된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기준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는 전년도 매출액 1억을 기준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위의 기준대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 내년부터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익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는 업체들은 사업장별로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8천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법인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면세, 과세 수입 금액 모두 합쳐서 1억이 넘으면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계속 낮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액이 1억이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요. 올해는 1억 미만으로 매출액이 떨어졌다면 그럼 떨어진 연도부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되면 전자로 발급한 사업자는 이후에 수익 금액이 1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의무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한번 의무 발급 대상으로 찍으면 수익 금액이 떨어져도 계속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사업자로 한번 지정이 되면 뒤에 가서 수익 금액이 낮춰졌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세청이 한번 물면 안 놔준다 하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발행하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을 종전 거래 건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건당 10만 원 이상인데 5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튜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대세인 유튜버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 획득용역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시 첨부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외화 입금 증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세율 신고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상, 오디오 기록 제작업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서류로는 채널 이름, 채널 주소, 채널 개설 시기 이런 것들도 같이 제출해야 영세율로 봅니다. 만약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신고 불성 시 가산세 5%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유튜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버들이 요새 많이 생겨났고요. 신종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이 있죠. 이런 일을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적 용역입니다. 인적 용역은 사업장 같은 물적 설비와 같이 일하는 직원이 있는 인적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유튜버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소득의 유튜버분들은 전용 스튜디오가 있거나 또 영상 편집해주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데 수입은 외국에서 외화로 받으니까 영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 바로 영세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에는 채널 이름, 채널 주소, 채널 개설 시기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종전까지는 1.2%로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요 1.2%는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근데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최소 3%, 4%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2.9%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증금이 많은 분들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율은 2.9%가 적용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세법에서 정기예금이자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세 가지 법을 볼 때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2.9%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이 몇 프로인지 생각하시고 법인세법에서도 바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2023년도에는 2.9%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서도 2023년도에 부가가치세법 개정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확대를 시켜주었습니다. 즉 세금 계산서 늦게 받았다고, 조금 일찍 받았다고 매입세액 공제가 통째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미발급했으면 확정신고 때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6개월 지난 확정신고까지 발급하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6개월에서 1년이 지난 확정신고까지 발급하는 것으로 세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번 달 매입한 물건의 세금 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원칙은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지만 2023년 1기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는 적어도 7월 25일 부가세 신고 때까지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물론 요때 지연수치 가산세는 해당이 됩니다. 가산세는 내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가 되어 이번 7월 25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4년 7월 25일까지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을 해줍니다. 당연히 가산세 내고요. 반대로 매출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놓친 경우에도 이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다음 달 10일을 놓치면 6개월 이내 발행하면 되었었는데 1년 이내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기 세금 계산서는 적어도 내년 7월 25일까지 발행하면 됩니다. 대신 가산세는 물어야 됩니다. 가산세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간 거니까 이건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물어야 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물고 매입자는 지연수치 가산세 0.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자는 이 가산세는 물지만 매입세액은 공제해줍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도 발급 기한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으면 전자세금 계산서로 볼 수도 없고 전송도 되지 않을 겁니다. 홈택스에서 전송 시 오류가 뜰 겁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는 반드시 공급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게 되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도 발급기한은 원래 확정신고 기한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수정세금 계산서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공급받는 자가 잘못된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공급받는 자가 잘못되었다. 우리 말고 다른 쪽으로 끊어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예전에는 확정신고 기한 이전까지만 수정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1년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공급 일자가 잘못되었거나 공급받는 자에 대해 정정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공급 시기에 확정신고까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나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파트 주차장 이용자에게서 주차요금을 따로 받는다면 이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관리비 수입입니다. 입주자들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 전체의 전기요금이나 경비원들 인건비, 청소비, 수선비 등의 공통비용을 각각 세대에 단순히 배분하고 관리실에서는 단순히 납부만 해주는 부분이기에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동대표 등을 선임하여 자체 관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만약 자체 관리가 아니고 외부 경비용역 회사에 도급을 준 경우나 또는 외부인한테 당신이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너의 인건비 정도 가져가라 하고 외부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라면 이때는 그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관리비의 전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요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문용역 회사에 관리를 준 게 아니고 그냥 관리를 잘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인건비 정도 받고 당신이 전체 맡아서 관리하라고 했고 전문 사업자도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냈고 자기 인건비 정도만 가져가는 구조라서 관리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일반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분은 외부인이기에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가 반드시 발행이 돼야 됩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이런 곳에서 입주자들 자체 관리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는 무조건 외부인은 개인이든 업체이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가 다 발행되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클럽입니다.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이용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차요금도 외부인이 이용하고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외부인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입주민과 관계가 되면 면세입니다. 외부인과 관계되면 과세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인 경우 2대까지는 무료고 1대 더 추가되어 거기에 대해 실비로 주차요금을 내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인에게 주차하게 허용해주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요즘은 아파트 내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면 그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운영하거나 외부인들이 이용할 때 돈을 받는 것은 그건 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외부인이 운영하면 그때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별도 사업자 등록을 내야지
만약 이걸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지나서 걸렸다고 하면 그러면 미등록 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 등록은 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아닙니다. 고유번호 등록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이나 재활용품 판매로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또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별도로 해줘야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세기간입니다. 일반 사업자 과세기간은 1년에 2번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1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2기로 나눕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1기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명심할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2023년 부가세 신고기한은 2024년 1월 25일입니다.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25일 또는 7월 25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자를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폐업자 같은 경우에 과세기간 종료일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소득세 과세기간은 다릅니다. 소득세는 신규 사업자든 폐업자든 과세기간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만큼은 1기에 신규로 개업한 자는 개업일부터 6월 30일, 2기에 신규로 개업한 자는 개업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1기에 폐업한 자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2기에 폐업한 자는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가 한 과세기간이고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라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입니다. 그래서 폐업자 같은 경우에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폐업자는 소득세법에서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급 명세서 제출은 폐업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 규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지는 바로 사업장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사업장 단위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서의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 법인세에서의 납세지는 법인 본점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만약 놓치게 되면 큰 사고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본사는 강남에 있고 공장이 수원에 있었는데 공장을 평택으로 옮겼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데 매출액이 거의 1,000억이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데 이전한 공장에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낸 겁니다. 그럼 미등록 사업장이죠. 미등록 사업장에서 1,000억 매출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라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안 되어 있으니까 공장 매출 1,000억에 대해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를 납부해야 합니다. 1%면 10억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등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장은 사업장입니다. 본사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니 공장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사에서 매출 잡고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발급하니까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따로 이전하면 사업자 등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회사는 공장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2개가 붙어 있는 것은 반드시 각각 내야 되느냐인데 붙어 있는 공장은 최종적으로 제품 생산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에
한 군데만 내도 됩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운수회사, 부동산 매매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건설 현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판매하려고 구입한 부동산은 상품으로 보기에 사업장이 아닙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개인은 살고 있는 집이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하게 되면 살고 있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주소지가 사업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판매업입니다. 통신판매 같은 업종은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산이 태양광 발전할 현장이잖아요. 거기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우편물이 도달이 안 되기에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판매업자, 부동산 신축판매업자, 태양광 발전 사업자, 이 사업자들의 사업장은 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는 반드시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 건물 내 상가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1층에도 받고 2층에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호수별로 각각 따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예로는 임대용 건물을 지었는데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식당을 본인이 운영합니다. 이때 따로따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느냐? 동일 건물 내에 여러 가지 업종, 여러 층을 사용할 때 각각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동일 건물 내에 있기에 한 장으로 내시면 됩니다. 이때 한 장으로 식당과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자 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사업장마다 부가세 신고하고 세금 계산서도 각각 발행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 해놓으면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의 경우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하시면 편할 걸로 봅니다. 본점이 이사 가더라도 사업자 등록 정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각각 다 내야 되는데 개인도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통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을 합쳐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어떤 사업자가 충전소도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고 임대업도 여러 군데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충전소끼리 묶어서 사업자 등록하고 부동산 임대는 임대끼리 묶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요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일부 사업장을 빼고 묶을 수는 없습니다. 묶으면 전부를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를 묶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만 뺀다든가 일부만 묶는 것이 안 됩니다.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이나 개인은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업장이 없어지는 거니까 과세기간 단위로만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7월 1일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개시 20일 전까지 6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번 1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서를 내면 문제가 없으면 다 승인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건 법인이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신고가 다 됩니다. 한 장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면 이후에 사업장이 새로 생기거나 일부 사업장을 팔거나 할 때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면 됩니다. 설사 정정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가산세가 일체 없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한 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한 군데로 바뀌었으니까 내부 거래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의 선택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더 불편하고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있어서 사업장마다 따로따로 신고하고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를 선택한다면 원래는 기장할 때도 사업장마다 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장도 합쳐서 통합기장이 가능하기에 소득세 기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소득세 기장은 더 편리해집니다. 통합해서 해버리니까요. 1편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2편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